자,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27일 금요일. 오늘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등과 관련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했다 이것이죠. 먼저 이 대표가 최근에 대장동 건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죠.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당무 복귀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 없으십니까? 상대로 관련된 재판 경합 여부에 대한 입장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 지난 13일, 10월 13일에도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이 선거법 재판이라는 것은 매달 격주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아까 13일 날도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불출석을 했고,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국정감사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도 안 나오고 국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것이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실제로 오늘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지 아니했고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명패는 자리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방송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각 국정감사 출석, 재판에는 불출석, 뭐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요약해 보자면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 재판까지 두 번 연속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 것인데 이게 상식적이고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상식적이지 않죠. 왜요? 그리고 괜찮지도 않죠. 만약에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을 때요, 그 연속적으로 만약에 그 불출석 두 번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장 발부하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거나 보통의 경우에 또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판사가 선택한 거는 영장 발부를 선택한 게 아니고 네.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황을 보니까 이 판사가 오케이,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더군요. 네, 그걸 선택한 거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보통의 피고인은 자기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감히 저런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불출석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지 않을 거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연 전략이겠죠. 지연 전략? 예, 계속 이제 시간 안 나가는 끌기? 거죠. 예,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예. 또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 나가서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신문할 때 또 지연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총선 전에 자기에 관한 재판에서 그 어떤 것도 선고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아마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이기면 예. 이제 그 다음은 뭐 모든 게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할 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감히 나를 건드려 아마 이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법원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판사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 2회 연속 불출석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옥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또 다른 또 오늘 법조인 패널이시니까요. 자, 지난 13일 오늘 이 2회 연속 선거법 재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출석을 했다. 안 나왔다 재판에 이런 것인데 국감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지난 13일에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아예 국감에 안 나왔고 오늘은 지각 국정감사 출석이었어요. 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어찌됐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서 두 차례 모두 연속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일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벚꾸라지처럼요. 예. 요리조리하게 잘 피해가는 게 예. 우리 선거법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쌍방울 뭐 이런 이제 FC 이런 재판이 있잖아요. 성남 FC요. 예. 이거는 이게 틀립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이제 특칙이 있어요. 예. 두 번 불출석해도 이제 골석으로 재판하는 오늘처럼 이게 있으니까 두 번을 불출석 해버리도 예. 되잖아요. 예. 근데 불출석한테 재판하잖아요. 근데 대장동 재판은 나갔을 겁니다. 아파도. 예. 왜 나가느냐? 일반 재판은요. 예?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을 못 해요. 어허. 근데 우리 법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이 안 나오면 골석 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판은 정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거의 두 번 안 나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예. 대장동 재판이 지금 스타트가 됐는데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 예. 재판을 못 해요. 아예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선거법에는 특칙이 있는 거예요. 하하. 선거법 270조에 예.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두 번 안 나오면 없어도 된다. 이게 특칙입니다. 아. 일반 형소법에는 이재명 안 나오면 재판을 못 해요. 그러면 이재명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구속영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구속이 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게 그냥 골석 재판이 된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장동은 구속될까 싶어서 재판 못 하니까 그거는 이게 나가면서 예. 선거법은 두 번 안 나가도 골석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게 연기하는데 예.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이게 판사예요. 판사가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 또 2주에 한 번씩 합니까? 허허. 지금 오늘도요. 예. 검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했잖아요. 아니 선거법 재판이 이재명만 있습니까? 전국에 선거법 재판이 많잖아요. 예.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 4회, 이명박 대통령 주 3회, 양승태 대법원장 주 3회 했어요. 어이구. 일주일에 3회, 4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선거법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예. 법을 어기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정감사 때도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10월 13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이 아이고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이것은 이제 어긴 걸로 해서 재판에 넘겨진 게 어느덧 지난해 9월 8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2023년 10월 27일이죠, 오늘은. 그러면 기소가 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 제작진이 저렇게 날짜까지 셌습니다. 기소 414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소가 된 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번 보시죠. 1심도 안 나왔어요. 아직 1심도. 그렇죠?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마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기소가 된 지 6개월 이내에 1심이 나와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이 나와야 하고 또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 선고까지 땅땅땅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중에 이 대법원 선고까지 나왔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지금 1심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재판부를 이재명 대표가 농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판사도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에 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뭐 지연 전략이다, 법꾸라지다 이런 얘기들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억측이고요. 예. 이게 왜 지연 전략이라고 뭐하러 쓰겠습니까? 총선 후까지 이 결과를 밀어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유죄가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위로 밀어놓고 판사한테 함부로 하거나 이렇다고는 억측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꾸라지 얘기도 나왔는데 법꾸라지.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 방어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본인이 없어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건이 뭡니까?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예. 당선 목적으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예. 경력을 속였다든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자기를 지지했다고 속였다든지 이런 적극적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누굴 안다 모른다. 이 인식의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 처벌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중에서 네. 우연히 나온 이런 돌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말이 살짝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재판에 또 불출석하더라도 또 그게 재판 불출석하고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네. 판사가 한 건데 그걸 사법부가 재판부가 판사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것도 억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예. 법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아하.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암 걸리거나 아이고. 심근경색 걸리거나 뇌출혈로 쓰러질 만한 그 정도의 엄청난 공소 사실 해가지고 검찰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레토릭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예. 대한 판사들도 판단을 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 말씀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엇하려고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억측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일정을 한번 보세요. 살인적입니다. 이거 일반인들 같으면 안 걸려요. 뭐 이런 이제 일종의 반론을 펴셨어요. 네. 뭐 정미영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살짝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판례가 있대요. 그 판례 황당무계한 판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권순일 전 대법관, 김만배, 이재명. 바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지난번 선거법 사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만배 사건 빨리 수사해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 판례를 자기네들이 만든 판례를 가지고 지금도 이거 살짝 거짓말한 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걸 논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우리 서재현 대변인님. 예, 그 뭐 여러 비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연 전략이라는 프레임 자체는 좀 이제 안 맞죠, 사실. 지연 전략? 안 그렇죠. 맞다? 왜냐하면 뭐 2주 지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이잖아요. 270조 보면 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피고인이 없어도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꾸라지가 아니고 왜냐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예.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무기 처장을 성남지사 시절에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고 10여 차례 계속 이야기했으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재판만 하지 말고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재판장에 한번 방청석으로 앉아봤는데 저도 모르게 재판장님 앞에서 두 손을 예. 봉선하게 합니다. 왜냐?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장님 무시하면서 그런 행위를 할 정도로 재판 지연하지 말고 이제는 재판 결과 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서정옥 변호사님, 자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왜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일 수 있느냐? 서 변호사께서는 그러면 왜 지연 전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총선 전에 네. 만약에 1심이 100만 원 이상만 넣으면 민주당이 이제 그 434억을 반납해야 되고요.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배지라든지 당대표직까지도 다음 대선 못 나오죠. 예, 피선거권까지 예. 엄청난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좀 이게 미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단식으로 2번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국감은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안 나갔잖아요. 국감도 안 오고 이게 3번 밀리면 6주가 날라갑니다. 6주가. 아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단식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 2번 참 못 열린 바가 있었죠. 아 그럼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자꾸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아까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4번하고 이명박 대통령 3번, 양성태 대법원장 3번 할 때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이때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 없습니다. 빨리 결론 내라고 제가 이게 자료도 다 찾아봤어요. 신속한 결론 내라. 이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예. 2주에 한 번이에요. 선거법 재판. 지금 이게 검찰이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응해야죠. 왜 저는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질 끌려갑니까? 단호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하자 또는 2번 하자 왜 못합니까? 근데 판사가요 원래 예. 이렇게 피고인들의 의견을 많이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까? 판사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유영아 변호사가 일주일에 4번은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3번만 해달라. 한번 줄여달라. 예. 예. 근데 거절했잖아요. 허허.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3번만 일주일에 3번만 하자. 박근혜 대통령 건강도 그렇고 접근도 못하니 그런데도 매일 했잖아 4번요. 예. 그때 중앙지법에는 매일 재판하는 집중 심리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김명수 체제 들어서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다 6개월 그 지키려고 4번씩 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 법치가 완전히 김명수 체제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훈계했어요, 지시했어요. 그래요? 불출석하는 그런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다. 무조건 출석해라.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 지각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늦게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 국감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잠깐 보시죠.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장병들의 정신세계하고 우리 장관님의 정신세계하고를 비교하면 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본인의 지향하기 생각을 때문에 물었으니 제 생각을 묻지 마시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존중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눈에 그렇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신원식 법무부 장관 간에 뭔가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를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